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능성과 변화의 공간 미라클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는 이자영입니다. 저희가 자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행복한 이기주의자. 오늘은 미지의 세계를 즐긴다.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웬 뚱딴지같이 미지의 세계를 즐긴다고 하지?' 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에 가슴을 열어라."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10 년이면 정말 강산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업군이 달라지고 정말 많은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관점 혹은 새로운 것, 이런 새로운 경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머물고 익숙한 곳에 더 머물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왜 그러냐면 안전의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려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저거 못할 거야.' 혹은 '저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 그게 바로 선입견이죠. 그런 선입견들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선입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 익숙한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다르고 이 상황은 내가 평상시에 접했던 상황이랑 다르고 그래서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제한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선입견이나 불안감이 쪼금 줄어들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새로운 걸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더 내 삶을 풍부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틀 속에 갇혀서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또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직장인이니까 뭐 업무 이거 해야지. 학생인데 음악하면 예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요즘에 보면 고등학생들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 가지고 막 예 막 성공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대가 달라지는 만큼 우리가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켜 보는 경험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게 성실한 거고 책임감 있는 거라고 알고 살아왔는데요. 우리 삶에 약간의 즉흥성을 넣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즉흥적이라는 거를 쪼끔 성급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약간 이런 이미지랑 같이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즉흥적이라는 게 어떻게 딱 다가오나요? 즉흥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때그때 선택하는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 회사를 오늘 당장 그만둬야지 뭐 이런 즉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 삶이 만약에 '어제의 내 삶이나 오늘의 내 삶이나 너무 똑같아. 바뀐 게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순간순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반복적으로 그거를 재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이, 똑같이. 그게 아니라 쪼금만 그 순간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좀 바꿔 볼까?'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틀에서 벗어나고 선입견을 버리고 약간의 즉흥성을 첨가한다고 하면 삶에 아주 많은 게 바뀌지 않아도 정말 뭔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가던 커피숍이 아니라 '오늘은 좀 다른 데 가 볼까?' 뭐 내가 항상 쓰던 펜이 아니라 다른 펜을 써 본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해서 좀 더 삶의 여러 부분들에 즉흥성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안전을 원해요. 사실 저는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안전함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일에 있어서, 생계에 있어서는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사업 실패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업이라는 건 되게 불안정한 거고 불안한 거고 나는 내 기본적인 삶은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결혼할 사람은 무조건 안전한 직장에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다 된 저희 아이가 더 이상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가 3년 전에 직장을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희 상황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어차피 얘랑 놀아야 되는데 내가 하던 일 그냥 조금씩 해볼까 해가지고 제 연구소를 차리게 됐는데 그 저희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병원 가서 뭐 심리치료하고. 근데 저는 저희 아이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 틀에서 벗어나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정말 별천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시간적인 자유로움, 그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유로움 뭐 이런 거요. 다들 직장을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것에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그 내면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어요. 불안하다라는 것 때문에 안전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이라는 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자극이나 위험이나 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는 내가 변화하거나 성장하지 않겠다는 게 같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 안에서만 스스로를 닫아놓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정말 안전이라는 건 없어요. 확실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그럼 어떡하지? 나 불안해.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내가 좀 더 뭔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뭔지라는 것들로 초점을 좀 돌려보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안전이라는 그 개념에 갇혀 있게 되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불안정한 게 요소가 개입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회피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실패. 사실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 실패라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패할까 봐. 근데 부의 추월타선 제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그 책에 나오는 실패에 대한 얘기가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뭐 지구력을 좋아지게 하고 뭐 심혈관을 좋아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난 땀을 절대 흘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실패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해요. 실패라는 거는 성공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거는 곧 성공도 피하려는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실패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되게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걸 얼만큼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만 돼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꼭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야 돼라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면 실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자기 스스로가 너무 의지가 약해져서 마무리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걸 꼭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까지 다 내가 뭔가를 완성해야 되고 내가 완벽하게 성공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정말 시도조차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너무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도 있죠.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양이가 "나 쥐를 못 잡았네. 난 정말 능력 없는 고양이야. 난 살아서 뭐 해." 뭐 이렇게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쥐를 놓쳤으면 또 쥐를 잡으러 가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놓치는 거는 실패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어떤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거 자체보다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런 의미 부여를 통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다 없애버려서 더 이상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완벽해야 돼.'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는 특정한 일에는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 그냥 일상에서는 '그냥 해 보자.'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성공적으로 더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윈스턴 처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완벽주의에 대해서. "완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라는 그런 격언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무기력. 그러니까 완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없는 거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살면서 자기를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고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때문에 놓치는 기회들, 놓치는 일들, 하지 못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지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해 보자. 즐겨 보자.'라고 바꿔 보자는 거죠. 내가 나의 가치가 내가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완벽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래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나의 가치와 최선을 다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와의 그걸 좀 별개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학교나 직장에서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싫지만 늘 하던 일을 계속한다. 뭔가 잘 못할 것 같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항상 그 사람들이랑 어울린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 만약에 이런 요소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요소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미지의 세계, 어떤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기보다는 익숙하고 선입견에 갇혀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기에 더 머물고 있는 걸 수 있죠. 만약 이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뭔가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어떤 공간을 더 넓히는 나의 어떤 영역을 더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익숙한 것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선택해 본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 가서 혹은 커피숍에 가서 자기가 먹지 않았던 거를 한번 먹어 보는 거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아 이거 먹어 봤더니 정말 별로네.' 그러면 '아 이거는 별로였구나. 그럼 다음엔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봐야지.' 그거 한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시도를 하면서 뭔가 '이거는 맛이 없을 거야. 내가 익숙한 먹었던 것만 맛있는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을 쪼금 벗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계획에 없던 일을 좀 해 본다든지 약간의 즉흥적인 그런 부분을 첨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난 이거 못해요 라고 항상 피해온 어떤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부터 운동이랑 미술 뭐 이런 부분을 정말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내 그거는 안 했어요. "나 운동 못해. 나는 뭐 그림 그리거나 어떤 미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도해 보는 거죠. 뭐 그림을 그려 본다라든지 운동을 해 본다라든지.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뭐 되게 잘해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즐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실패해 보는 거예요. 제가 거절 프로젝트 말씀드렸었는데요. 실패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일부러 사업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 말고요. 게임을 할 때 일부러 져 본다든지 이렇게 내가 졌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즐거운 활동을 해본 것뿐인지라고 한번 그걸 경험해 보는 거죠. 선택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미지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그냥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작은 거부터 시도해 보시고 그게 내 삶에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지만 마시고 들으신 분들은 한번 하나라도 시도를 해 보시고 그게 어땠는지를 나눠 주시거나 혹은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